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철학자는 마이클 샌델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미 사회계약론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현대에 맞게 고전적인 사회계약설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을 중점으로 정의라는 문제점을 그의 책 중에 하나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보다는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라는 책을 우선적으로 먼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선 배경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영화 가타카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타카는 1998년도에 제작된 SF 영화로 미래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보편화된 세상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주인공인 빈센트의 말과 같이 피가 이력서가 된다라는 뜻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게임 캐릭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부모님이 유전자를 조작하여 이제 본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세계에서는 유전자의 우수함이 곧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저희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유전자의 강화 혹은 편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 쟁점에 들어가기 전에 복제를 둘러싼 반대의 의견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제를 둘러싼 반대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대 측은 아이의 자율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부에 따른 미래의 차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샌들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자율권 침해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의 과정에서도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의 모순을 지적하게 됩니다. 또한 생명윤리에 민감한 현재인 만큼 샌델은 본인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를 정확하게 나누지는 않고 오직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의 모순 혹은 문제점들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쳐서 더 나은 사회를 발전하는 것을 중점으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반대에서도 연관된 주제인 유전자 강화와 관련된 주제들과 사례들을 끌고 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 중 하나는 생명공학적 운동선수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 운동선수가 유전자를 편집하여 능력을 개선하는 행위에서는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쳐야 할 스포츠맨십의 불공정함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원래 유전적으로 유리하게 태어났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유전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신체, 공부머리, 손재주 등이 존재하는데 샌넬은 이 주장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또한 현재 운동에 관심을 가지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투지와 기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샌델은 스포츠의 본질은 개인의 노력보다도 운동 능력의 탁월함이 스포츠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사회는 매체를 통해서 노력과 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뛰어난 재능을 다소 과소평가하여 스포츠의 변질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실력의 뛰어남보다는 선수의 고난 스토리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왜곡에 일조하는 행위라고 마이클 샌들은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입장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사용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여 쉽게 말하여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의 가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샌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인간의 과도한 행위 주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의 경우에서도 유전자 조작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노력과 분투의 중요성을 감소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적 재능 발휘가 박수받아야 되는 스포츠 경쟁에서 기술이 개입된 노력의 극단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대회에서 시합 전에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마이클 샌들은 유전적인 변이와 보조적으로 받는 영양제나
혹은 스포츠웨어 같은 차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에서 들 중에서 이전에는 즉 수술 혹은 라식 수술 전에서는 본인이 이제 승리를 하지 못하다 이제 라식 수술 이후에는 이제 경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연패를 한다는 등의 사례들과 운동선수들이 꾸준히 규칙적이고 그리고 정제된 식단 그리고 다양한 훈련들, 다양한 케이스들에서 분류된 훈련들을 받게 됨으로써의 그러한 장점들과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논의의 핵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유전자를 편집하는 행위가 비판받는 것은 인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중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샌델은 말합니다. 생명공학적 운동선수라는 문제 이외에도 샌델은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오생학, 배아줄기 세포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며 종교적, 윤리적, 이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의견을 서술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유전자 강화와 같은 이슈에 대해 확연한 답을 보내지는 않고 오히려 주장을 내세우기 난감한 주제들을 어느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책에서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어느 각도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 그 물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개개인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는 생명윤리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의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을 치우친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책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어떠한 이슈를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견해를 넓혀주고 그다음에 다른 이슈들을 바라볼 때 또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이클 샌들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이 사례 즉 이러한 유전자 편집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찬성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유전자 편집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사태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현재의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적인 기술들의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줄어든 일자리의 감소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고 유전공학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전자 편집을 반대 측에 반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생명을 경시한다는 윤리적인 면에서 비판을 하지만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기술이 본인들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여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오히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성의 측면에서는 기술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술 자체를 무작정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해내어가며 그것이 수용되고 발전하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아까 언급했듯이 인간의 존엄성 약화와 함께 계층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역대 개발된 모든 기술들이 그랬듯이 유전자 편집 기술도 상업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고 그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의 유무에 따라 기술을 사용해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기에 빈익부,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특정 용도에 이용되는 것에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이윤이 창출될 수밖에 없어 그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기술의 악용이 여러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의견을 정리해 보았는데 하나의 이슈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면서 또한 생명윤리 문제도 오직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제 훗날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의학 계열을 지망하는 개인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오로지 의학의 지식들을 통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행위이고 이거는 금해야 된다는 오로지 yes or no의 구조화되고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의사로서의 핵심이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접해보고 이렇게 타인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의 행위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과 상황 적용 능력이 뛰어나야 하지만 이외에 부가적으로 환자들에게 좋은 의사다, 남을 위해주는 굉장히 좋은 의사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환자에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윤리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가치와 도덕이라는 이슈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사상가마다 다르는 방면과 시선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인 입장에서 배움과 나눔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여러분은 물론이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